새벽 4시 14분에 전쟁이 시작된 뒤 82번째 날 미 해군 구축함 USS 곤살레스의 소음 감시 담당인 마커스 웨브 하사, 해군 하사 2에게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지 않은 소리가 들려왔다. 이 소리는 이란 혁명 수비대의 급속 공격함도, 파테 클래스 잠수함도, 누르 미사일 발사 전 신호도 혹은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된 이란 해군 공군 자산 어느 하나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웨브가 수동 음향 디스플레이에서 포착한 것은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느리고 규칙적인 블레이드 회전 소리였다. 그의 훈련된 청각은 이 소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없다는 사실 자체가 단서가 된다고 판단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모든 상업 선박은 각각 고유의 블레이드 회전 소리를 가지고 있다. 이란 급속 공격함도, 어업용 도우, 경비적 민간 페리도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혹은 해당 해역에 존재한다는 가정해 식별 가능한 음향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웨브가 청취한 소리는 지나치게 조용하고 지나치게 일정하며 제어된 듯했다. 상업 선박은 이렇게 조용하지 않으며 이란 잠수함도 이렇게 제어되지 않는다. 즉, 선체와 프로펠러가 호르무즈와 같은 얕은 물에서 최소 소음으로 설계된 무언가가 만든 소리였다. 웨브는 새벽 4시 14분 31초에 이 접촉을 표시하고 새벽 4시 14분 44초에 음향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프로파일을 하나 반환했는데 이는 이란, 미국, 영국, 프랑스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다. 그 부분 일치는 2019년 노르웨이해에서 나토 훈련 중 P8 포세이돈이 기록한 블레이드 회전 프로파일이었다. 해당 기록은 기밀이며 USS 곤살레스의 소음 데이터베이스가 14일 전에 동맹 정보 공유를 통해 6개의 새로운 음향 프로파일을 추가하면서 웨브에게 접근 권한이 주어졌다. 일치율은 67%였으며 이는 확정적인 분류나 적대적 확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웨브는 새벽 4시 14분에 모든 작업을 멈추고 화면을 39초 동안 움직이지 않으며 그 소리를 관찰했다. 그 프로파일은 야센이라는 한 단어로 라벨링되어 있었다. 새벽 4시 15분에 웨브는 인터콤을 통해 전투실에 알렸다. 전투 소음 감시입니다. 잠수된 물체가 감지되었습니다. 방위 214도. 블레이드 회전이 비이란 기원과 일치합니다. 분류 담당관에게 즉시 보고하십시오. 접촉은 이미 6시간 23분 동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투정보센터에서는 엘레나 박 대령이 새벽 2시부터 근무하고 있었다. 72일간 이어진 호르무즈 전쟁에서 형성된 일상적인 근무는 고도의 경계와 동시에 정확한 판단을 요구한다. 이란 급속 공격함 출항, F-14 열화상 탐지, 해안 포대의 누르 미사일 발사, 전 신호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박 대령은 새벽 4시 15분 44초의 웨브의 소음 감시 스테이션으로 이동해 화면을 열어보았다. 그녀는 야센 프로파일과 67% 일치율, 방위 214도를 확인하고 웨브에게 한 가지를 물었다. 얼마나 오래 있었습니까? 웨브는 수동 트랙 기록을 역으로 추적했다. 블레이드 회전은 전날 9시 51분에 처음 나타났으며 이는 지금으로부터 6시간 23분 전이다. 방위 214도는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의 우현 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따라서 접촉은 링컨의 우현 쪽에 6시간 23분 동안 머물러 있었다. 박 대령은 새벽 4시 15분 44초의 후임인 콜러웨이 소장에게 전송했다. 소음 감시 접촉이 있습니다. 방위 214도 야센 클래스. 잠수함 음향 프로파일과 67% 일치합니다. 이 접촉은 링컨 우현 쪽에 6시간 23분 동안 존재했습니다. 이란 데이터베이스에도 지역 데이터베이스에도 포함되지 않은 매우 조용한 물체입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이 물체가 우리에게 먼저 행동을 결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센 클래스는 러시아의 최신 핵 추진 공격 잠수함이며 나토가 지난 10년간 북대서양 북극에서 추적해온 대상이다. 이런 잠수함이 호르무즈 해협에 존재한다는 것은 모스크바가 의도적으로 배치했음을 의미한다. 공격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미국 항공모함 그룹의 방어 움직임, 레이더 방출, 소음 탐지, 편대 변동 등을 모두 기록하고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다.
6시간 23분 동안 야센은 링컨의 음향 특성, 방어 기하학, 소음 대응 프로토콜, 호위함 편대 구성 등을 30년간 러시아가 미국 항공모함을 상대로 수행한 정보 수집보다 더 많이 수집한 셈이다. 만약 이 잠수함이 무력화되지 않고 떠난다면 그 정보는 모스크바로 귀환해 향후 모든 미국 항공모함 작전이 러시아에게 완벽히 청취되는 상황을 만들 것이다. 반면 미국이 직접 능동 소음을 사용해 탐지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이란 전쟁은 새로운 차원의 갈등으로 변모한다. 미국 러시아 간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국제 외교를 크게 흔들게 된다. 콜러웨이 소장은 박 대령의 보고를 읽고 즉시 센트코프와 연결해 상황실에 전달했다. 센트코프는 이 정보를 국방부 고위 책임자에게 전달하고 국립안전보장회의 NSC 담당관에게도 급히 알렸다. 이 일련의 과정은 총합 4분 44초에 걸쳐 진행되었다. 박 대령은 백악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릴 수 없었다. 방위 214도에 있는 잠수함이 아직도 링컨의 우현 쪽에 머물며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위험했다. 그녀는 새벽 4시 16분 44초의 소음 배열의 수동 전환을 승인했다. 이는 능동 소음, 즉 펑크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체 부착형 소음 탐지기 소나의 청취 방향을 방위 214도로 회전시키는 조치였다. 잠수함은 이 전환 자체를 감지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소음 관리 시스템은 주변 음향 그림자의 변화를 기록한다. 야센, 잠수함에 숙련된 청취 담당자는 이러한 그림자 변화를 감지하면 자신이 탐지되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잠수함은 새벽 4시 16분 44초에 이러한 변화에 반응했다. 30초가 지나 블레이드 회전 속도가 0.3노트 정도 감소했으며 이는 주변 음향 환경 변화에 대응해 자체 소음을 최소화하려는 행동이었다. 외부는 새벽 4시 16분 51초에 이 감소를 포착했고 즉시 박 대령에게 보고했다. 박 대령은 4초간 감소 현상을 검토한 뒤 잠수함이 우리를 발견하고 소음 감소 조치를 취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전문적인 승무원과 고성능 탐지 장비를 갖춘 잠수함이 발견된 상황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이다. 그녀는 새벽 4시 17분에 콜러웨이 소장에게 다시 전송했다. 접촉이 수동 배열 전환에 반응했습니다. 블레이드 회전 감소는 소음 관리 대응과 일치합니다. 승무원은 우리에게 추적당하고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이제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째, 능동 소음 펑크를 사용해 즉시 탐지하거나 격퇴합니다. 둘째, 수동 추적을 유지해 잠수함이 스스로 떠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셋째, 우리에게 능동 소음이 곧 사용될 것임을 암시하는 수동 배열 변화를 통해 잠수함에게 떠날 이유를 제공하고 실제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콜러웨이 소장은 이 보고를 읽고 세 번째 옵션은 무엇인가? 라며 답했다. 박 대령은 이미 새벽 4시 15분 44초의 야센 클래스와의 일치성을 파악하고 있었기에 세 번째 옵션이 가장 현실적이라 판단했다. 그녀는 새벽 4시 15분 19초에 콜러웨이 소장에게 전송했다. 우리 ASW 승무원은 추적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들을 알았음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은 우리가 능동 소음을 사용할지 여부입니다. 우리는 수동 배열 변화를 통해 능동 소음 직전의 청취 자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해군 교리에서 능동 펑크 직전 나타나는 표준적인 수동 청취 자세입니다. 야센 잠수함의 청취 담당자가 이 수동 배열 변화를 인식하면 곧 능동 펑크가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받는다. 새벽 4시 17분 49초에 콜러웨이 소장은 이 정보를 NSC 담당관에게 전달했고 NSC 담당관은 3분 19초 동안 통화를 이어가며 승인을 내렸다. 승인이 내려진 뒤 44초가 지나 새벽 4시 18분 44초에 박 대령은 수동 배열 전환을 실행했다. 전환이 완료되는 데는 11초가 걸렸다. 이 조치는 물속에 어떠한 음향도 방출하지 않으며 단지 USS 곤살레스의 소나 배열을 방위 214도 방향으로 재배치하는 것이었다. 야센 잠수함에 숙련된 청취 담당자는 이 재배치를 표준 교리에서 능동 펑크가 시작되기 전 90초 정도 전에 나타나는 신호로 인식한다. 새벽 4시 19분 14초의 잠수함은 반응을 보였다.
배열 전환이 완료된 후 23초가 지나 블레이드 회전이 다시 증가했고 방위가 변하면서 잠수함이 방위 214 돼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즉 잠수함은 깊이를 늘리고 서쪽 북쪽으로 이동하며 링컨의 우현쪽 편대에서 빠져나갔다. 외부는 이 변화를 14초간 조용히 관찰한 뒤 접촉이 후퇴하고 있다는 한마디만을 남겼다. 박 대령은 방위 변화가 30초간 지속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새벽 4시 20분에 콜러웨이 소장에게 보고했다. 접촉이 후퇴했습니다. 능동소음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외교적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콜레어웨이 소장은 3초 만에 이 보고를 센트코프에 전달했고 센트코프는 접촉이 후퇴했습니다. 펑크 없이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확인했다. 야센 승무원이 모스크바로 가져갈 메시지는 미국 해군이 그들을 발견했지만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양측 승무원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이는 새벽 4시 16분 44초에 이미 잠수함이 우리를 감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우리 함대가 신중히 대응했다는 신호다. 외부가 새벽 4시 14분 31초에 표시한 순간부터 수동 배열 전환이 실행된 새벽 4시 18분 44초까지 그리고 잠수함이 후퇴한 새벽 4시 20분까지 전체 과정은 4분 44초에 걸쳐 진행되었다. 새벽 4시 41분에 아크는 작전 로그를 작성했다. 로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방위 214도에서 수동소음 감시 접촉이 새벽 4시 14분 31초에 표시되었으며 야센 클래스와 67% 일치했다. 접촉은 이전에 6시간 23분 동안 존재했으며 수동 배열 전환이 새벽 4시 16분 44초에 승인되었다. 블레이드 회전 감소가 새벽 4시 16분 44초에 감지되었고 NSC 승인이 새벽 4시 18분 44초에 전달되었다. 수동 배열 전환이 새벽 4시 18분 44초에 실행되었으며 접촉은 새벽 4시 19분 14초에 후퇴하였다. 능동 소음은 사용되지 않았고 외교적 충돌도 없었다. 추가적으로 로그에는 표준 작전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 5줄이 덧붙여졌다. 야센 잠수함은 6시간 23분 동안 수집한 모든 정보와 함께 서쪽 북쪽으로 이동해 모스크바로 돌아가게 된다. 이는 6시간 23분 동안의 탐지 비용과 탐지 후 후퇴까지 걸린 4분 44초의 비용을 의미한다. 옵션 3은 전투에서 승부를 가리지 않고 신중한 억제와 전문성을 보여준 선택이었다. 호르무즈 해협 새벽 4시 14분에 있었던 이 억제는 모스크바가 반드시 인식해야 할 메시지를 전달한다.